바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비가 보면 충분히 좋은 어른으로 좀 그려지긴 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니지만 주변 어른으로서 어느 정도 애들한테는 좀 엄격한 것도 보여주고, 그 대신에 너무 엄격하게 내 책임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바비 어떻게 봤어요? 약간 바비의 시점이 영화를 보는 저희들의 그냥 흔한 3인칭 시점이라고 느꼈어요. 약간 무니와 헨리에 대한 그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고 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약간 바비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나. 관객 대신에 사실 그게 들어가 있는 네.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나사님은 바비 어떻게 봤어요? 딱 지금 보면 너무 과한 개입은 오지랖이고 그렇다고 방임은 또 위험을 초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타인을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보여주는 어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정도도 되게 용감한 엄청 용감한 것 같아요. 요즘 사회에서는 사실 바비같이 하는 어른들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그 헤일리 같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바비 같은 사람이 있어도 충분히 도움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본인이 또 거부하죠. 그쵸. 네. 근데 그런 과정은 아마 좀 더 시간이 길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헤일리에게 바비 같은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쵸. 좀 무늬의 삶까지도 네.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 마지막 끝에서 바비가 피는 마지막 담배가 너무 좀 슬펐거든요. 바비가 뭘 하고 싶은데 본인의 능력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담배만 피는 거예요. 해줄 수 없는 것도 있고 해봤자 또 생겨날 다른 문제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게 또 사회인으로서 또 고민해야 될 거니까. 두 번째 봤을 때 아마 헤일리가 바비가 뭔가 도와주려고 할 때 당신이 내 아빠도 아닌데 무슨 간섭이야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특히 그러니까 이제 성매매 시작하고 뭐 사람들 올 때 방문 그거 확인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딱 하는데 그때부터 약간 바비도 조금 좀 뭐라 해야 되니 그 전씬 같은 경우에는 헤일리랑 바로 1대1로 대화를 하는 씬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 대화 씬들이 거의 누군가 제3자가 온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거쳐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그래 근데 요즘 세상에는 사실 바비처럼 행동하지 않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그냥 많죠. 남의 애니까 뭐 괜히 나서지 말자, 그냥 모르는 척 하자, 뭐 이렇게 다들 돼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가 자라나던 환경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 말고도 뭔가 지도해보는 어른들이 꽤 있었거든요.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동네 그냥 이웃 어르신들. 동네 훈장님 한 명씩. 네, 다 있으시고 애들 불러놓고 딱 무서운 지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항상 친구들끼리 같이 이제 어울려 다니면서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요렇게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새는 너무 이제 이 훈육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만 좀 몰려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옆집 놀러 그러니까 옆집에 우선 누가 사는지는 당연히 기본값으로 알았고 밥때 됐을 때 좀 옆집 가서 밥을 얻어 먹는다든지. 그럼 당연히 밥 주는 건 당연히. 지금 주변에 다들 여러분들 옆집 누가 살고 계신지 아시나요? 저 몰라요. 저는 알아요. 아 진짜요? 네. 할머님 사시는데 오래 되셨나요? 한 5년 살았는데 만날 때마다 인사드리고. 저도 목례 정도는 해요. 그 옆집 살면 또 인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것처럼 그 집 구성원이 어떻고 요즘의 상황이 어떻고 막 되게 비주얼 좀 아는 그 정도의 교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급한 일 생기면 옆집 문 두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저희 애 좀 그건 맞아요. 좀 봐주세요 이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없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너무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뭐 헤일리와 무니처럼 이렇게 딱 1대1로만 너무 굳어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바비가 좀 맡아주기도 하고 또 다른 바비가 한 2-3명씩 더 있고
또 뭐 아줌마 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엄마 대신에 엄마 역할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면 오히려 뭐랄까 어떤 부모는 좀 모자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른 좋은 어른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교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게 가능성이 생기는데 근데 지금 너무 요즘 우리 사회가 만약에 태어났는데 부모가 헤일리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아이는 사실 좋은 다른 어른들의 영향을 못 받고 그렇게 헤일리의 안 좋은 모습만 바라보면서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네.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도 보면 그렇게 해서 키워낸 아이들이 맞아요. 예, 문제를 하나둘씩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새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사회 자체가 이제 그 가족의 구성원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주변과의 이제 교류도 없고 그렇게 되면서 좀 더 그게 좀 극심화되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러니까 친척 간의 관계도 다 소원해지고 네. 이웃 관계도 다 소원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나 이외의 불편함을 못 견디는 사회로 간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옆집하고 친하려고 하면 솔직히 그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 그 간섭을 감수를 해야 되고 시선을 견뎌야 되고 편견을 견뎌야 되고 나를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귀찮은 과정들, 그 불편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견뎌내는 걸 차라리 그냥 고립과 단절로 선택을 해버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처럼 이렇게 사람을 폭넓게 다양하게 만날 수 있으면 이런 기회가 열렸는데 역설적으로 관계들은 다 이렇게 얇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점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가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좀 더 넓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온라인에서 본인의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결국 그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커뮤니티 같은 곳이란 말이죠. 그럼 커뮤니티는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기 마련이니까 좀 그 어떤 사건에 있어서 하는 생각을 다양하게 못하고 그냥 되게 편협하게끔 더 몰아가지는 맞아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재생산만. 네. 그리고 약간 그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내 할 말을 어느 정도 이제 동조해 주냐에 따라서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같은 성향의 커뮤니티 안에 모여 있으면 어떤 말을 해줘도 다 받아들여 주니까 거기가 오히려 더 편한 거죠. 그렇죠. 네. 내 말 받아주는 곳으로 계속 더 가기 마련이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직히 할 말 안 할 말 구분해서 하잖아요. 네. 물론 그쵸. 뭐 의견이 안 맞거나 정말 성향이 안 맞아가지고 싸울 경우에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지키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아마 이제 왜 굳이 뭐하러 오프라인 이렇게 해. 어차피 온라인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보면 원래 헤일리가 그 다른 친구 아들까지 봐주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그 엄마가 같이 일을 나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아마 헤일리가 직업을 구하고 뭔가 도움을 하는 그 불편한 과정을 견뎠으면 그 불악 안에서도 충분히 그 아이를 뺏기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걔는 그 불편함과 그 귀찮음을 감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 사회도 보면 우리가 다양한 어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커뮤니티상에서 이야기를 하면 편하거든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 난 어떻게 보면 당장의 그 좋은 편함만을 위하기 때문에 그 관계들이 되게 단절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불편함을 좀 겪어야지 맞아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뭐 일례로 오늘 회사에서 상사가 나한테 진짜 엄청 뭐라 했는데 너무 힘들다 하면 다들 일단 위로해 주잖아요. 네. 근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을에 한 명의 이제 훈장님 같은 스타일이 있으니까 너만 힘들어?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직장 상사의 의견도 듣게 되죠.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본인의 상황만 이야기하고 맞아요. 또 거기다가 본인한테 유리하게 뭔가 이야기들을 조금 만들어서 그러니까 온라인이 사실
너무 도망가기 좋은 곳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본인들끼리 그러니까 구미에 맞는 이야기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들어볼 노력도 안 하고 네. 오히려 그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냥 치부를 해버리는. 일례로 제일 요즘 많이 쓰는 게 꼰대. 난 그 말이 참 모르겠어. 좀 꼰대 유망주로서 그 말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꼰무새라고 또 하죠. 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 다 꼰대래. 맞아. 이분 파이님처럼 줄거리 길다고 뭐라 하면은 꼰대라고 그러고. 네.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개그 하면은 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그거는 맞는 이게 말. 꼰대예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꼰대끼리 어떤 전투가 시작되는 그거 겁니다. 아니에요. 언어유는 무조건 틀렸어요. 네. 그건 무조건 틀렸어. 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에만 하더라도 약간 MZ 세대를 받아들이자라는 분위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이해해주자, 포용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게 단절이 더 심하게 돼서 그런지 맞아요. 모르겠는데 이게 MZ 세대들이 너무 우리 무조건 받아준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라고 하면 받아주기만 하고 약간 우리들을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이해해준다는 거를 약간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MZ 세대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MZ 세대는 그 위를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는데 그쵸. 위에서는 수용해줄 지금 이제 자세가 되어 있는데 근데 오히려 지친 거죠 이제는. 네. MZ 세대라고 불리는 분들도 이제 기성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해줘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됐어. 그쵸. 그러니까, 네. 우리 원래 이런 거니까 그냥 알아서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우리도 MZ예요. MZ 영역에는 있습니다. 이제 뭐 MZ라고 하기에는 또 그 Z 영역에 있는 분들이 또 이탈을 하셨더라고요. 젠지라고 해서 또 맞아요, 이제 맞아요. 새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새로 만들었어요. 난 안 낄래. 거기 끼지 않을 거야. 네, 고고 안 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요? 안 껴주는 거예요? 이제 안 껴줘. 못 끼는 거였어요? 내가 안 낀다고 하시겠지만 아니 안 껴. 난 안 껴. 근데 결국엔 지역사회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살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계속 또래들만 만나다 보면 이제 생각이 경도가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뭐 어르신도 만나고 노인분들이랑 같이 살고 애들도 같이 좀 키우고 이러면서 이제 폭넓게 지내면은 좋은데 안 그렇게 되니까. 사실 이게 만나다 보면 다 어르신 다 꼰대인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재밌는 어르신도 있어요. 재밌는 어르신도 네. 있고 네. 정말 현명하신 분들도 많아요. 재밌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유를 버려야 된다. 언어유희 하면은 꼰대니까 아니니까 젊은이들이 멀어집니다. 저 할아버지 이상한 개그 쳐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은 어른 되라고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이따가 메모장에다 적어가신 거라고. 아이고. 그리고 뭐죠 가문으로 살게 재미야죠, 그쵸? 잠깐만 한번 끊.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설레고. 길어는 낭만이 없어. 낭만이 없네, 낭만이 없어. 그 얼마나 낭만이. 자, 그 바비 얘기까지 해봤고요. 자, 살면서 이렇게 헨리나 무니처럼 이렇게 좀 불안전해 보이는 부모와 아이들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할 것 같은지, 바비처럼 할 것 같은지, 아니면 바비보다 좀 소극적으로 할 것 같은지, 그러면 나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 같으면은 딱 바비처럼 선을 지킬 것 같다. 왜냐면 요새는 오해를 너무 쉽게 하니까. 좋은 뜻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도와줬더니 네. 보따리 내놓으라는 뭐 그런 느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자라서 좀 편한 건 있어요. 아. 마음껏 예뻐해주거나 네. 마음껏 도와주는데 뭐라 해야 되지, 위압감 같은 걸 안 준다고 그쵸, 하나? 그쵸.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근데 제가 빌바오님을 공격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런 게 큰 아저씨가 와서 갑자기 그렇죠. 어이구 너 예쁘게 아저씨가 도와줄까 이러면 그럼 예. 저는 실제로 아이들 만나면 일부러 그래서 진짜 멀리 피해가요. 애들이 좀 무서워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진짜로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그러니까 눈빛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너는 그냥 가는 건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별 생각이 없는 애들도 있고 네. 어떤 애들은 이제 조금 겁먹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랑 상관없는데 아까 제가 다이소에 휴지통 사러 갔는데 어떤 꼬마애가 해맑은 애가 지나가더니 아빠 이러더라고요. 먼저 그러다가 뒤에 이제 어머니 되시는 분이 따라오더니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는데 야 너 모르는 사람한테 아빠라고 아무나 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계산하러 1층에 내려갔어요. 근데 그 밑에 걔 진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엄마가 장난으로 야 모르는 아저씨한테 아빠라 그랬다 이걸 또 이르시더라고. 그래서 얼른 계산하고 나왔어요. 반응 안 해줬어요. 근데 애가 귀여워서 그냥 그러려니 그렇죠. 했죠. 네. 저도 근데 애들 이렇게 놀고 있으면 만약에 부모가 있다. 근데 이제 부모가 조금 호의적이다. 뭐 그러니까 막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했는데 뭐 이제 저를 계속 쳐다본단 말이죠. 인사해. 애기가 그러면 뭐 아저씨 안녕 해. 그러면 이제 저도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 아니면은 제가 먼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으니까. 도와주는 건 아니고 최근의 경험인데 카페를 갔어요. 그 카페가 밖이 약간 정원 같은 카페여서 흙 같은 걸 밟고 들어오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 신발에 흙이 묻어 있겠죠. 네. 근데 카페에 왔어. 한 아이는 많이 봐야 6살 정도의 아이였어. 근데 그 아이가 그 신발을 신은 채로 카페 의자를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저걸 내가 잔소리를 해봐라. 부모가 있는지 확인하고 일단. 부모가 있어. 근데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당연히 하진 않았죠. 네. 하진 않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차오르고. 워낙 꼰대시니까. 그치. 나 꼰대 유망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막 목끝까지 차오르는데 주변 사람들과 그냥 분위기를 봐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근데 안 참은 이제는 이제 약간 좀 참는 게 대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보니까 요새는 너무 참아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더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잘못인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실은 말하긴 했어. 했어요. 또 나 못 참잖아. 그러니까 아가 내려오자 이랬어요. 아니면 신발 벗자. 네. 잘했다. 그런 식으로라도 툭 찔러주는 건 필요한 것 같아. 눈치 보게. 근데 엄마가 못 들었어. 그래? 그래서 계속 거기 있는 거야. 너무 화나는 거야. 못 들은 척 한 게 아닐까요? 그런 거 같기도 해요.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새는 눈치 보는 분들은 또 너무 눈치 보는데 그러니까 눈치 아예 안 보고 사는 분들 때문에 약간 민폐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얘기를 안 하니까 맞아요. 모르는가 싶은 거죠. 맞아.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살아야 되잖아. 서로 좀 맞아요. 필요해 보이긴 해.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바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직업상 이렇게 헨리나 무늬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비가 약간 체념한 게 워낙 헨리나 무늬 같은 애들 많이 보니까 내가 이거 도와줘봤자 똑같아질 것 같다는 약간 체념하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새는 사실 대부분 이제 자기 사는 주변에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면 불행한 애들 볼 일이 별로 없어. 내 주변에는 그냥. 그것도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근데 만약에 조금 불안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또 모여 살아서 서로 도와줄 힘이 없고 더 방치되고 이런 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바비 아저씨처럼 그 헤일리나 그 무늬 같은 아이들을 오랫동안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지 판단할 만큼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쳐가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스쳐가는 정도지. 그래서 이걸 단면만 보고 내가 어디까지 접근을 해야 될지 라고 판단하기 되게 어렵죠. 옛날처럼 이제 함부로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옛날 같으면은 솔직히 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괜히 함부로 막 한마디씩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요새는 또 그렇진 않지. 네네. 왜 일일이 요즘에 고등학생들 밖에서 담배 피는 것만 봐도 우리 뭐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고등학생 성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는 편입니다. 네. 중학생은요? 중학생은 안 되지, 이 새끼들. 중학생은. 기대하겠습니다. 네? 중학생이 길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 째려보죠. 키가 근데 180이야. 근데 180 정도는 제가 더 덩치 크니까 또 째려보죠. 근데 190이야.
그러면 이제 조용히 다 알지. 그냥 190은 가야지. 또 어른이죠. 그치, 190 어른이지. 190은 나이 어른이죠. 그 불문하고 정도 성장 어른이지. 속, 예. 그럼 어른이죠. 성장 단계. 아, 해볼만해. 한 달 해볼만한데. 새끼 말하면 도망쳐. 예. 그리고 약간 이제 그분들도 빌바오님을 보고 이렇게 담배를 뒤로 그럼. 하실 그럴 수도 수 있죠. 있겠죠. 그치. 어.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덩치의 사람들의 무서움을 범죄 도시를 통해서 애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럼요. 일로 와봐. 예, 예. 또. 그렇죠. 예, 그럼요. 예. 그 시대 애들이 그건 모르는 거지. 예, 달리기 도망가면 내가 못 잡는 거는 모르는 거지.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도망가면 되는데. 오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지금 다들 얘기해 주신 건 가벼운 음. 정도의 어디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냐라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정도 수준밖에 없긴 해. 네. 그러니까 바비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심각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경험은 특정 뭐 사회복지사나 이런 직업 선생님이거나 이러지 네. 않으면 네. 잘 못 보게 되긴 하죠. 요즘에는. 맞아요. 네. 아까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아까 빌버님 얘기하셨듯이 아이 한 명 키우려면 네. 한 마을이 키워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혼자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네. 뭔가 바뀔 바뀔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부작용만 있지. 네. 그래서 약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의식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의 커뮤니티를 좀 더 만들려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오히려 더 본인이 해를 입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다 개개인들이 나 하나 해서 뭐해라고 해서 이렇게 맞아요. 방치하는 게 아닌가. 무기력해지죠. 네. 그래서 조금만 뭔가 관심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봐요라고 하는 노력을 좀 이게 방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맞아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안 좋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뭐 신고를 해주는 정도밖에 네. 안 되는데 근데 네. 그 신고를 했을 때 오는 도움들이 너무 늦게 오거나 너무 좀 부족하거나 이럴 수 있어서 한계가 많죠. 네.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커뮤니티에서 좀 이렇게 다양성이 확보된 네. 커뮤니티에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요즘은 너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 같아서 아파트에 사니까 다들 약간 배척하는 게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일단은. 그러니까 그 왜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보면 잘 사는 사람이랑 못 사는 사람이랑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랑 다 같이 살죠. 예, 친구로 지내고 네. 서로 애 봐주고 이렇게 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좀 서로 폭 넓게 이렇게 그쵸. 커가잖아요. 물론 이제 옛날이라고 다 미화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때 뭐 폭력도 만연했고 안 좋은 것도 많았지만 그 부분만 봤을 때는 되게 좀 좋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맞아요. 골목길 문화.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 문화. 엘리베이터 보니까. 문화다 그쵸. 보니까. 우선 동네 어디 사냐부터가 그럼 애가 어떻게 사는지가 딱 태가 나니까 네. 아 슬프네요. 요즘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던데. 전세 거지라고. 네. 나 거지야. 그런 말을 그럼 월세는 어떻게 돼? 아이들 커뮤니티에서 벌써는 이제 거지 치고도 못 받는 거죠. 아이들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게 초등학생들끼리 하는 말 그렇죠. 그래 그렇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점점 더 깎여 들어가는. 전에는 그 아파트 네. 사는 걸로 네. 이제 비하를 시작하다가 이제 개인 아파트 안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전세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은 전세 거지고. 휴거라고도 했었죠. 그쵸. 휴먼샷. 네. 그러니까 예전 이렇게 진짜 차별적인 시선이잖아요 이런 거. 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걸 되게 부끄럽게 가르쳤는데 그렇죠. 요새는 그냥 천박함으로 생각을 여겼죠. 그래서 천박하고요. 그쵸. 실제로 천박한 생각인데. 보통 사실 어른들이 그런 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안 보이는 데서. 그러니까 어느 누구 집이 뭐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들더라. 뭐 아니면은 이제 뭐 가난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최대한 아이들을 이제 영향이 안 끼치게끔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뭐 아이한테 교육을 시키죠. 뭐 지금 저렇게 뭐 못 먹고 가난하고 그러더라도 절대 그렇게 티 내지 마라라던가. 근데 그런 교육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거보다 오히려 반대로 교육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람이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너는 저렇게 살지 마 이렇게 이런 얘기 하죠. 쟤보다 쟤랑 놀아. 그러니까요. 적어도 그 정도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쟤랑 놀지 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쟤 말고 쟤랑 친하게 지내라 정도의 말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나 네, 그게 옳지 않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요새는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나쁜 마음들 다들 갖고 있는데 네. 그걸 꺼내는데 좀 거리낌이 너무 없어졌다는 생각? 왜 그지? 다 온라인으로 네, 약간 좀. 하던 사고방식을 실제로 해버려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거 공간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나보다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 거지. 같은 공간이 없으니까. 사실 이제 성장하고 자라다 보면 그 공간 안에서 또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결국엔 아이가 크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네네. 다른 데서 뭔가를 마주칠 텐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다양한 사람 만날 걸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점점 이제 사회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는 생각이 들고 그 어떤 계급 간의 혐오라든지 갈등들을 좀 더 부추기는 느낌이 있지 않나. 왜냐면 그런 편하잖아요. 왜냐면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 노력을 안 해도 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중산층이라는 보장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중산층으로 생각해버리고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네가 어떤 형태의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형태의 뭐 옷을 입고 있고 그러면 쟤는 그 사람이다라고 쉽게 판단을 해버리고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참아가는 과정에 대한 걸 되게 거부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나에게는 불편한 말을 했던 사람이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나한테 불편한 말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끊어버리는 그 사람은 성장하기 어려운 그렇죠.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약간 저희가 첫인상을 판단할 때 3초면 끝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손해 많이 봐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보통 이제 사람을 만나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이게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결과만 보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뒷배경을 본다거나 차 뭐 끌고 다니는지 저 사람 어디 사는지 이런 1차적인 정보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은 판단 끝났어. 그러니까 전 이게 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걸 수 있어. 네네. 이게 비단 그 물질적 여유가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도 없는 거예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들어가고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온 그런 게 싫어. 그러니까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재산, 집, 학업, 뭐 갖고 있는 뭐 명품 이런 걸로 바로바로 판단을 해버리진 않을까? 그러니까 편견이나 선입견이 이제 뭐 나쁘다고는 하지만 효율적이긴 하는 게 그쵸. 어느 정도 정답에 가까운 빠른 판단을 내기 도와주는 건데 편견은 밖에 있는 것을 경험하기에는 여유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편견 이런 거에 선입견에 기대게 되는 거. 왜요? 그러게요. 그 바비가 좋았던 게 그 눈에서 나오는 그 시선이 차별하는 시선은 아니었어요. 맞아. 네. 절대 그런 건 아니었죠. 네. 왜냐면 연민이 있어. 연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늬조차도 사정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네. 무늬조차도 그냥 매니저고 이 모텔의 사장이 아니에요. 그쵸. 바비. 문이 바비. 네. 바비. 그래서 그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이고 그냥 결국 같은 사정에 있는 그런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월급은 나오니까 안정적이는 하죠. 그렇긴 하죠. 그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그 좀 따스한 시선이 좀 더 묻어 있죠. 근데 사장들은 그렇게 안 볼 거예요 아마. 그럼요. 쟤네들이 나의 집 깨끗하게 써야 될 텐데 수리비 안 나오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중간에 되게 짤막하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난간에는 자전거들 다 치우라고 일주일 안에 치우라고 하고 벽보 같은 걸 붙여라. 그리고 밑에 이름은 매니저라고 써라. 그러니까 사장이 나쁜 요거는 자기는 받기 싫은 거야. 그렇죠. 매니저한테 나쁜 거 다 독박 씌우는. 그렇습니다. 딱 사장은 사람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거지 사람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매니가 참 멋있었던 바비 아저씨가 참 멋있었던 게 그 사장한테 그 아이들이 계단 밑에서 있을 때 그 사장이 지나가면서 쟤들은 뭐야라고 했는데 평소엔 착한 애들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게 그래서 커버를 해준다. 네. 또. 그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까칠하게 하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래요. 네. 처음으로 보이는 비굴한 모습? 아. 그래도 애들은 착해요. 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비굴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따뜻하죠. 그래, 우리 밥이라도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 네. 바비가 또 좋았던 점이, 이제, 그 사장이 그 규칙을 바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방을 비워야 되는 방침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문이랑 헨리가 방을 다 비우고, 이제 다른 숙소에서 묵으러 가야 되는데, 그 숙소가 사장이 바뀌게 되면서 규칙이 이제 방값이 이제 비싸지게 되잖아요. 하루 묵는데.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근데 사실 룰은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암묵적인 룰로 이 정도 가격에 하루 정도는 묵을 수 있게끔 이제 다 해준다. 약속을 해놨는데 사장이 바뀌게 되면서 나는 그런 거 안 한다라고 했을 때 바비가 찾아오면서 되게 성심성의껏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 동업자끼리 네, 동업자끼리 잘 해달라. 하자. 그 장면에서 너무 좋았거든요. 바비만 해도 정말 좋은 어린이에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에 헨리는 진짜 싸가지 없이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근데 헬기가 제일 싫었어. 진짜. 저는 솔직히 그때도 좀 그때가 가장 싫었어요. 그리고 막 돈 가져갈 때 제일 미웠어 진짜. 아유 한 대만 지워봐.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 착한 사람 못 알아보는 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네. 지 복을 걷어 차는 거죠. 맞아. 18 직권이야. 네. 그래요. 이렇게 흥분했다. 또 마지막에 또 흥분을 했는데 이 영화가 아무리 우물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또 좋은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포장하기 위해서 저희 어린 시절 중에 좋았던 기억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해요. 나쁜 기억은 앞에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좋은 추억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우리 저요? 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장면이 참 나한테 훈훈하게 남아있다라든지 네. 뭐 그런 거. 뭐 아직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살고 계시는 곳인데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놀았던 기억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도시에 있다가 네. 한 번씩 시골에 놀러 가면 그 풀 냄새가 나요. 네, 플레 나죠. 네, 그 풀레 나는 비료 냄새도 나고. 네, 뭐 똥 냄새도 나고. 네. 그 뭐 매미 소리, 그 풀벌레 소리, 뭐 이런 데가 있던 곳에서 그 놀던 그 감각이 저는 되게 감사하게 느껴져요. 아직도. 그런 그러니까 그 정서를 내가 그 몸으로 체감을 했고, 맞아. 네, 그 기억을 온전히 기억 속에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 그게 아직도 좀 되게 소중하구나. 네네. 그런 기억 자체가.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이제 부산이 어마어마한 대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시골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방학 때마다 이렇게 지리산에 있는 외가댁에 가고 네네. 또 친가가 바닷가에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 네, 그 계곡 물소리나 어떤 그 지리산의 음기 같은 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서울 토박이인 친구들을 맞아, 그거 모르더라. 만나서 진짜 모르더라. 그 친구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 난 시골이 있는 게 되게 부럽다. 네. 그러고 생각해 보니 나는 그런 추억들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라고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친구들은 그냥 자기 서울인데도 그냥 우리 동네 너무 외곽이다 이런 쪽만 얘기하지. 진짜 시골에서 뭔가 자연과 겪어본 거의 경험이 없더라고요. 뭐 저도 사실 많이 없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제 또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갔을 때 부모가 그 아이한테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맞아요. 네. 네. 체험이 많은 게 자연을 중요하다. 보는 거. 네. 오담님은 뭐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아파트가 이제 그 10층이었어요. 10층에 1호부터 10호까지 이 집이 있다면 전부 다 얘기를 맞춰가지고 1호부터 10호에 있던 가족들 전부 다 여름에 같이
휴가를 갔어요. 그 근처에 있는 맞아. 냇가에. 계곡 같이 가고 이런 네, 거. 계곡에 같이 갔어요. 맞아. 그런 거 있었어, 옛날에. 근데 그게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다들 시간이 바쁘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그 한 번 간 게 너무 좋았어요. 거기 안에서 이제 느꼈던 게 다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자식들이 있지만 자기 자식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막 다 같이 놀아주고 그다음에 자기 자식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한테도 막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아까 커뮤니티 얘기를 했구나.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저희만 그랬던 건 모르겠는데 이제 만약에 제가 실수를 했어요. 다른 아이랑 뭐 사소한 일로 다퉜어요. 다투면 자기 자식을 먼저 감싸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 자식한테도 뭐라 하고 저한테도 뭐라 해서 꾸짖음을 하고 나중에 자기 자식한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좋은 커뮤니티. 네. 그게 가장 좋았던. 그래서 그 기억이 남아 있어서인지 저는 약간 지금 저는 타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와서 약간 지내는 게 약간 가끔씩은 외로움이 있어요. 정겨움이 좀 느낄 데가 없어. 맞아. 확실히 서울살이에서. 정붙일 때가. 끈적끈적한 그 사람들끼리의 그런 느낌이 사실 서울에서 느끼기 어려워. 장단점이 있어요. 커뮤니티 안에서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 기억이 가장 좋은 기억이다. 물론 단점을 떠올려보면 또 많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은 좋은 얘기만 하는 네, 시간이니까. 네. 나사님은요?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좀 먹먹한데 저희 옆집에 되게 오래된 기와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셨는데 제가 그 집에 되게 자주 놀러 갔어요.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좀 대가족이랑 살긴 했지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독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어릴 때 놀다가 막 까무르고 잠도 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면 우리 집이야. 전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와서 그치. 맞아. 그때 기억이 너무 행복하게 남았는데 지금 그 집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대로 있어요. 버려져 있어요. 시골이라서. 너무 그런 집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집이랑 진짜 작은 담 하나만 딱 놓고 있었던 집인데 그 담이 재작년인가 갔는데 무너져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손을 어떻게 저희는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저희 아빠가 그걸 어떻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 자식분들이 다 해외에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집을 살까 연락도 안 될 뭐 어떻게 살까 뭐 이렇게 해봤지만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 좋았던 추억이 그대로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무너져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걸 또 보기만 해야 돼. 그쵸, 보기만 해야죠. 근데 그 집 처마에서 되게 낮잠을 많이 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이 많게 남는 거예요. 잠 들었던 건 처마인데 눈 떠보면 우리 집 뭐 거실이라든지 이런 되게 좋은 어른들이 나를 많이 챙겨줬다 하는 그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인데 저는 어릴 때 군인 가족이어가지고 군인 아파트에 살았는데 근데 군인 아파트는 뭐 같은 통로끼리 아는 게 아니라 전 아파트가 웬만하면 다 직장 동료예요. 그쵸. 그래서 되게 그 어른들이 서로 챙겨주고 이런 게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많이 있고 그냥 장면으로 기억이 나는 거는 해질 때까지 그 애들이랑 축구를 막 해. 근데 축구공이 차를 맞춰도 괜찮아. 아저씨들이 뭐라 안 해. 맞아요. 애들 놀다 뭐 사는 애들이 뭐 축구공 뭐 찰 수도 있지.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이해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막 차 밑에 축구공 들어가도 요새는 들어가기 조금 거시기 할 텐데 그냥 그때는 막 들어가. 막 들어가서 공 꺼내고 뭐 그런 기억도 있고. 그다음에 그 네 발 자전거 타다가 두 발 자전거 배우는 날 그때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면서 그때 한 저녁쯤이었는데 이제 저녁 먹기 직전이죠. 근데 그 두 발 자전거를 막 배우려고 하는 그 시기였는데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해보라고 하다가 놓치마 하는데 어느 순간 놓치마 하고 있는데 이제 두 발 자전거를 배운 순간이 된 거죠. 근데 뒤에 보니까 아버지가 손을 놓고 있어. 맞아요. 근데 그때 석양이 막 지고 있고 이런 게 영화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기억나고. 너무 좋다. 그러네요. 엄마랑의 추억을 이제 형평성 때문에 해야 되는데 잠깐만 뭐가 있나. 엄마랑 그때 시장 갈 때 버스 타고
갔었는데 근데 버스가 무슨 뭐 지하 그 굴다리 밑에 네. 지나가고 네. 이런 기억나고 뭐 한글 배울 때였나 봐요. 그래서 막 그 그 정류장을 읽으니까 옆에 어르신들이 뭐 칭찬해주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 앞에 아버지와의 기억과 좀 비교가 안 되네요. 그래서 엄마 미안. 억지로 보완이 안 꾸며내네. 네네. 야, 억지로 갖추니까 안 되네. 그래요. 네, 엄마 미안. 열정. 열정. 아빠 뒤집어진다. 이거 안 해줘. 왜 나만 해? 나 힘들어 지금. 힘들어요? 네. 어때? 다 밥 먹여놨더니 힘 안 쓰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 조금 먹어서 그런가 봐. 아 그러니까요. 많이 먹어라. 백숙 진짜. 먹자 했죠. 나 이건 못 치고 들어가겠다. 야. 아 오케이 여기까지. 네. 좋았어요. 웃음 분량까지 조금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좀 짠해봤어요. 자 먼저 소감 듣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님 소감 할래요? 저요? 아 이제 뭐 양심 있으면 안 해야죠. 다들 이제 궁금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이렇게. 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처음 나사님 오늘 방송 처음 하셨는데 되게 네. 잘하시네요. 네. 3부에서도 한번 캐스팅 제의를 한번 하도록 여기서 하겠습니다. 또 주사 가는 거죠? 네. 네네. 이렇게 1화부터 들었을 때는 네. 되게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네. 많이 컸지, 그지? 네. 근데 그렇게라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동경이 있었거든요.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불쌍하게 안 봐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시스템을 갖추고 막 되게 엄청 크게 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조금씩 갖춰 나가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녹음을 참여하게 되니까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제 빌바오님처럼 개인의 공간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네, 그런 생각이 여길 들었네요. 써요? 네, 써도 돼요? 저 일본을 가게 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었어요. 일본 가니. 자, 나사님은요? 저는 듣기만 했을 때는 네. 뭐 그냥 별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이게 컨텐츠가 재밌으면 재밌다 했는데 이게 녹음하는 맛을 조금 알 것 같긴 해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짜릿짜릿하지. 파이님 왜 이렇게 방송쟁이가 되는지 알 것 같아. 중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될 만한 그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웃고 있잖아요. 약간. 재밌더라고. 아주.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게 일주일에 뭐 내탕 뛰고 막 그럴만해. 그러니까 저 또 하거든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내일은 또 내일 방송 생각하면서 하루 또 보내고 에이, 그날은 또 설레서 또 하루 또 보내고 무슨 얘기할까 이러면서. 그 다음에 방송 다음날 되잖아요. 편집 어떻게 돼가는지 막 물어봐. 그러니까 야. 완전 제발 이 열정이 식지 않기를. 내 말이야.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네. 재밌게 방송 잘했고 또 좋은 영화 있으면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아유, 예. 와보고 싶네요. 네네네. 저도 뭐 오늘 처음 오신 두 분 있었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다들 재능이 있으시다 그런 생각하면서 다음에 또 조만간에 또 날짜 잡아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더 해피한 걸로. 해피한 거 뭐 해볼게요. 예, 네. 해피한 거. 근데 어두운 거 해도 결말만 이렇게 짜내기식으로 한 거 해피할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